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무대에서 마이크를 들고 세미나를 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생각보다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학생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수능을 본 지 한 12년이 넘었는데 그 이후 12년 이후로 청심환을 처음 먹은 것 같아요. 청심환을 1시간 전에 하나 먹었는데 약간 긴장되긴 하지만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제가 사장님을 위한 SNS 마케팅 전략, 사업 수익 다각화하기 이렇게 해놨는데 솔직히 제목은 좀 거창하거든요. 근데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들으실 수 있게 제 스토리를 좀 오늘 담아봤어요. 그래서 여기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자영업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겪은 스토리가 여러분이 무조건 겪는 건 아니지만 좀 비슷한 것들을 많이 겪으실 수 있다 보니까 한 번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보통 이런 세미나 하면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양력을 엄청 화려하게 적으시더라고요. 저도 나름 적을 게 있긴 했는데 오늘 세미나 주제에 맞게 2개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도 제 사진이 아닌 저희 컨텐츠 채널의 대표적인 캐릭터, 저희가 이제 커피하는 람지다 보니까 그 람지가 다람쥐거든요. 그래서 다람쥐 캐릭터를 넣었고 제 구독자 수만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제 구독자 수를 뭐 자랑하려고 적어놨다기보다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거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좀 적어놔 봤고 저는 사업적으로는 페이머스 커피 아카데미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SNS 마케팅이다 보니까 이 페이머스 커피 아카데미보다는 지금은 커피하는 람지 채널 운영자로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저도 이 세미나 준비하면서 제 아이폰에서 사진첩을 오랜만에 찾아봤는데 이게 저희가 2022년 5월에 지금도 여기 위치해 있는데 인천 간석동에서 처음 시작을 했을 때입니다. 이 상가가 엄청 오래됐어요. 제가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조금 낡은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피아노 학원 자리였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커피 학원을 만들어서 전기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수도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열악하게 조금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자영업을 혹시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처음 창업을 할 때 걱정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써놓은 것처럼 좀 호기롭게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잘 되겠지 하는 마음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나 무조건 잘 될 거야 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하면은 교육도 좀 할 줄 아니까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실 거야 라는 마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상하신 것처럼 현실은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인스타나 유튜브는 안 하고 있었고 창업 당시에 인스타는 간혹가다 올리고 있었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건 그 당시에 인스타 팔로워는 그냥 1000명 정도였어요. 제가 간간히 라떼아트 같은 사진만 올렸다 보니까. 그래서 인스타로 마케팅 할 수 있는 파워가 크진 않았지만 나름 열심히 했는데 현실은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그 창업 초기에 제 스케줄표를 보면은 수업이 있긴 있는데 거의 간간히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인 숫자를 막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거의 창업 처음 시작하고 6개월까지는 다른 거를 다 계산하면 사실상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개인 돈을 6개월 동안 다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생각보다 진짜 너무 어렵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조금은 웃으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심리적으로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간간히 수업은 있으니까 수업을 하는 도중에 좀 약간 심장이 쪼여오는 느낌이 올 때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번 달 매출이 예상이 가고 다음 달에 또 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형이랑 같이 사업을 하는데 형 이제 급여도 줘야 되는데 아직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압박감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린 결론은 라떼아트를 저는 좀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라떼아트 대회를 통해서 유명해져야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게 맞는 말은 아니라 하지만 일단 유명해져라 라고 하잖아요. 그 유명한 말 중에. 그래서 일단 유명해지면 나한테 많이 배우러 오시겠지라는 엄청난 막연한 생각으로 라떼아트 대회를 미친 듯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현실은 차가웠다. 라떼아트 대회도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이미 그 잘하시는 분들이 구축해 놓은 실력도 있으시고 또 저랑 같이 참여한 그 세대 중에서도 잘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회에서 수상하는 것도 진짜 어려웠어요. 제가 대회를 몇 번 나간지 지금은 세는 거를 카운팅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 많이 나갔었거든요. 매달 거의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예선 탈락, 본선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조금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제 그 부산에서 하는 대회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식물성 우유로 하는 라떼아트 대회여서 그 식물성 우유가 비싸요, 여러분. 일반 우유보다. 그 제가 정확한 계산으로 그 당시에 100만 원을 썼습니다. 그 라떼아트 대회 연습을 하느라고 우유값으로. 그 우유값 100만 원, 부산 가는 KTX 비용, 부산 숙소 비용까지 한 100만 원 좀 넘게 들었는데 그때 가자마자 그게 이제 토너먼트 전이었는데 32강에서 5분 만에 탈락을 했어요, 바로. 그러니까 100만 원을 갖다 넣고 부산까지 갔는데 5분 만에 떨어져서 아, 내가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는데 그래도 답이 없으니까 어쨌든 매출은 내야 되겠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라떼아트 대회 수상이 제 매출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2022년 9월에 이게 청주에서 열렸던 대회로 기억하거든요. 청주에서 열린 대회에서 2등을 수상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이게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여기 트로피 보이시죠? 이 트로피가 이 바닥이 저희 교육장이에요. 이날 청주에서 대회가 한 8시인가 9시에 끝나고 이제 밤 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인천에서 11시에 엄청 피곤한데 짐 다 내려놓고 사진 찍어야 되니까 이게 마지막에 찍은 거거든요. 집에 가기 전에. 저도 사진첩 보면서 다시 좀 추억이 새록새록 나긴 했는데 그래서 이때 수상을 하고 내 인생이 달라질 거다 저도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업계에서 내가 이름이 조금 알려지고 교육 문의가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졌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대회를 계속 나갔어요. 라떼아트만 나간 게 아니라 요건 여러분 뭐냐면은 그 커핑 대회라고 그 커피 다른 거 찾는 대회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저거는 그냥 바로 탈락했습니다. 요건 바로 탈락했고 그냥 강릉 대회 요것도 제가 기억나는 게 이게 대회가 아침 10시부터 시작인데 차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뒤늦게 알아봐서. 그래서 서울역에서 숙소를 잡아서 잠을 자고 서울역에서 첫 차 타고 이제 강릉을 넘어가서 참여했던 대회인데 요것도 이제 바로 광탈을 해가지고 약간 허탈했지만 이런 식으로 대회들을 많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참여한 대회에서 22년 말에 참여한 아까 제가 말한 그 식물성 대회거든요. 이 식물성 대회에서 그 전회를 제가 그렇게 부산을 갔다가 바로 떨어진 건데 서울에서 열린 대회에서 감사하게 또 2등을 이제 또 수상을 한 거죠. 제가 이제 또 2등을 하다 보니까 여기 짤을 하나 넣은 건데 네. 그래서 이렇게 2등을 2번 해서 트로피를 2개를 거머쥐게 됐다.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트로피가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대회에서 성과가 이제 계속해서 나다 보니까 그때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수상의 기운이 좀 온 것 같다. 앞으로 대회 나가면서 2등이든 3등이든 트로피는 계속 쌓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당시에 수상하고 공지를 올리면서 실제 교육 문의가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엄청 폭발적이진 않지만.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확신을 했죠. 이건 대회가 맞다. 대회로 앞으로 밀고 나가서 계속 수상하면은 나는 맨날 수업이 꽉 찰 거고 그러면은 우리 사업의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서 충분히 나도 가져가고 일을 도와주는 형도 수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엄청난 변화는 아니긴 하지만 수업이 늘긴 했다. 네. 그래서 보여드리면 제가 이런 식으로 공지를 그때 올려서 수업을 진행했었거든요. 이게 저도 다시 찾으면서 추억이 좀 돋았는데 달밤엔 라떼아트라고
야간에 하는 수업이에요. 뭐 완전 밤은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고 총 4명을 하는 수업입니다. 이제 이렇게 2명씩 총 4명을 했고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만 원으로 그 당시 기준으로도 매우 합리적인 기준이에요. 이제 라떼아트 수강료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이 없으실 수 있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지금 라떼아트 교육은 보통 1대1 기준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룹으로 수업한다 해도 보통은 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정도는 받아요. 근데 이 당시에 제가 5만 원으로 좀 파격적으로 하고 제가 수상한 이력들도 있다 보니까 많이 들어와 주셨어요. 많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엄청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앞으로 수익을 또 어떻게 만들지 매달 고민할 때였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 지금 자영업자 분들이 계시다면은 똑같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번 달은 뭘로 돈을 벌어야 되지? 그냥 쉽게 말을 하면은 저는 매일매일 그 고민만 하면 살았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 달밤엔 라떼아트가 잘 되다 보니까 이걸로 하면 계속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라떼아트 관련 세미나 클래스들을 엄청 많이 진행했어요. 저렴한 비용으로. 그래서 이게 제가 한창 바쁠 때의 제 스케줄표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한 수업 하나당 시간이 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미나 여러분 1시간 반에서 2시간 진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2시간을 쉬지 않고 말을 해요, 제가. 그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5개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10시간 동안 제가 하루 종일 떠들어대는 거거든요. 라떼아트 같은 경우는 앞에서 행위도 잡아드리고 그래서 적을 때는 3개. 근데 3개인 날은 거의 없었어요. 보통은 4개거나 많으면 5개입니다. 그럼 5개는 문제가 뭐냐면 저녁 먹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점심 1시간만 먹고 오후 타임에는 30분 편의점 가서 컵라면을 사온 다음에 컵라면을 빠르게 먹고 저녁 수업을 하고 이제 끝나는 그런 스케줄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매출이 발생하니까 행복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근데 사람의 마음이 참 이제 간사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행복함과 별개로 일이 너무 힘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당연히 수업이 들어올 때마다 뭐 행복하지 않으면 이건 이상한 사람이죠. 수업이 들어오면은 수업도 들어왔다, 매출 발생했다, 통장에 돈이 찍히니까 뭐 카드든 계좌든 기분이 너무 좋은데 웃고 있는 날보다 제가 어느 날 느낀 게 제가 좀 찡그리고 있는 날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녁 9시 반에 수업이 끝나면 정리하고 집에 가면은 거의 11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학교 끝나거나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서 바로 안 주무시잖아요. 뭔가 하루가 아깝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많이 보시죠. 저도 어제 그랬거든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12시, 1시에 자요. 근데 아침에 오전 10시 수업이에요. 근데 수강생이 10시에 오시는데 제가 10시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9시나 9시 반까지 출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집에서 한 8시, 7시 반 이렇게 일어나서 나가죠. 그러니까 잠은 거의 5시간, 6시간밖에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을 하는 혹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이 말하는 게 에너지 소모가 생각보다 상당합니다. 물론 다른 일들도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좀 힘든 게 많았죠.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를 제가 꼭 많이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갑자기 제가 어떤 병명을 써놨는데 자영업을 하는 이 사이클에서 겪는 모두가 겪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겪는 사이클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갑자기 그때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석증이라고 있습니다. 이석증 혹시 알으신 분 계세요? 없네요? 네, 어쨌든 생각보다 많이 겪는데 이석증이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뭐 죽는 병은 아닙니다. 죽는 병은 아니다 보니까 양성이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 그 전정기관이 이 평형을 감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게 전정기관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 전정기관 안에 작은 돌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석이라고. 근데 그 이석이 떨어져서 요 반고리관, 이 반고리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갑자기 어떤 현상이 생기냐? 여러분 그 코끼리코 하거나 바이킹 타고 나면 어지럽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똑바로 서 있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질병이 생겨가지고 일단은 치료하는 데만 거의 3개월 걸린 것 같아요. 2달에서 3달 정도 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재발이 잘 돼요. 제가 2달 전에도 재발이 됐었거든요. 또 재발이 잘 되고 후유증이 있습니다. 후유증이 뭐냐면 저는 피곤하면은 그냥 어지러워요, 갑자기. 그리고 또 하나 후유증은 피곤할 때 침대에 누우면 편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이 도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만 피곤하다 싶으면은 바로 일을 그냥 멈춰버려요. 그냥 좀 중요한 일이 아니면은. 왜냐면 뭐 이석증이든 어떤 질병이든 후유증 있는 질병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 병이 생기기 전에 저도 몸으로 그냥 때우려고 했거든요. 수업 5개든 제가 그 당시에 하려고 했었던 것 중에 그 라떼아트 새벽반을 만들려고 한 적이 있어요. 열정 있는 분들 새벽에 수업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수업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하루에 수업을 한 6개 하면은 내가 가져가는 수익이 한 100만 원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아. 이런 판단을 했는데 이게 걸리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무슨 정말 몸이 안 좋은 심각한 병은 아니었지만 이런 질병을 겪다 보니까 우리가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질병 겪으면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근데 이때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제 주변에도 제 수강생분 중에 카페 하는 분들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석증이 아니어도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일을 그만둬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창업을 하고 사업을 이어나갈 때 사업을 5년, 6년, 7년, 10년 이상을 하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갑자기 어떤 분들이 난 창업할 건데 5년 동안 바짝 벌고 그만둬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도 못했지만 어렵습니다. 실제 사업을 할 때는 내 몸으로 때우려고 하는 게 엄청 강해요. 왜냐면 지금 당장에 아프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힘들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이번 달 어떻게 해야 되지? 월세를 내야 되고 이대로 수익이 계속 안 나오면은 폐업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몸을 혹사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런 질병을 앓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면 조금은 감사한 거는 저는 강제로 오프라인 사업을 멈추게 됐거든요. 제가 만약에 뭐 이석증이 아니라 다른 질병이고 조금 몸으로 커버 칠 수 있는 거였으면 아마 그냥 이 약 물고 계속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도저히 수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그래서 그때 결심했던 게 오프라인 사업에서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겠다. 왜냐면 온라인 사업도 제가 일을 하는 거긴 하지만 오프라인은 내가 대면에서 실제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만들면 그 시스템이 나한테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전환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고, 제가 이야기를 조금은 생략했지만 이전에 제가 유튜브나 인스타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계속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온라인 쪽에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오프라인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온라인을 하다 말다 했어요. 왜냐면 수업이 하루에 5개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촬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촬영을 짬내서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는 어차피 수업도 없고 시간 남으니까 모르겠다. 나는 이제 내 미래는 나도 모르겠고 그냥 온라인에 올인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또 길이 있겠지. 그냥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은 했지만 오프라인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간단하게 좀 적어봤는데 이 지금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오프라인 매장의 한계거든요. 이거는 단순 커피 아카데미의 한계라고만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모든 사업의 오프라인의 한계라고 보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 오프라인은 필요 없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오프라인이 필요 없다 생각했으면 아카데미 문을 닫아버리고 유튜브 스튜디오만 운영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프라인 매장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오프라인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요. 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루에 가르칠 수 있는 타임은 최대 5타임이에요. 제가 미친 사람처럼 새벽 타임을 한다 해도 6타임이겠죠. 근데 그렇게 했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쓰러졌을 것 같아요. 시간적 제약에 근데 해결법이 있죠. 해결법이 뭐죠? 직원을 채용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인건비가 발생을 하니까. 뭐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할 거니까 인건비가 드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게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큰 자본 없이 시작을 한 사람이고 대출도 받지 않고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큰 자본 없이 시작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그렇게 무한정으로 늘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시간적 제약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직원을 채용하면 뭐하죠? 제 아카데미는 공간이 하나짜리예요. 분리를 할 수가 없는데 직원을 뽑아도 수업이 들어와도 공간이 하나인데 한 번에 하나의 수업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 카페나 베이커리로 생각해도 마찬가지라고 전 봐요. 공간에 한계는 있죠. 손님을 예를 들어서 2시부터 5시가 러시 타임이다. 그 안에 받을 수 있는 손님의 인원의 한계가 있잖아요. 뭐 내가 많이 받고 싶다고 뭐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손님을 밀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확장 및 지점 확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아카데미 시작했을 때 제가 이전에 일했던 학원에서 일하신 분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길 마케팅 같은 거 많이 하셔가지고 좀 키운 다음에 지점 확장을 하세요.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라고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위하는 마음에 해주신 거지만 저는 그거랑 좀 반대되는 의견이었던 게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리스크가 큰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리스크가 없는 건 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은 그중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세상이 좀 많이 어렵잖아요. 지금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뭐 미국에서 정책 같은 걸로 인해 관세가 막 계속 오르다 보니까 경기도 너무 안 좋아지고 있고 그거를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적인 정치 상황, 거시적인 경제 상황은 내 컨트롤 밖의 일이잖아요. 그거는 미국 대통령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거에 외적인 걸로는. 근데 만약에 제가 제 사례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학원을 지점을 확장을 하려면 적게는 6천에서 많게는 1억 정도가 더 필요했거든요. 그럼 대출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었어요. 대출을 1억 정도 받아가지고 뭐 연이율 이제 해가지고 내겠죠. 그 다음에 지점을 하나 차려요. 그 다음에 거의 강사님들을 뽑을 수 있겠죠. 뭐 강사님들을 뭐 시간당 10,000원에서 15,000원 주고 서서 마케팅을 엄청 광고를 해가지고 한다. 근데 이 사업이 성공한다는 전제 조건은 무조건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사업은 카페를 차리시는 분들이 많으셔야 돼요. 카페 창업을 많이 하셔야 그분들이 커피 교육을 받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알아보시다가 뭐 페이머스 커피 아카데미 저 사람 유튜버인데 뭐 지점이 전국에 있대. 저희 가서 배워보자. 나름 유튜버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이미 대출 받아가지고 건물 인테리어 다 해놓고 장비 다 사가지고 투자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확 안 좋아져 버려가지고 그 지점 자체가 폐업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원래 리스크가 큰 거야 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제 당시에 제 삶이다 보니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리스크를 감당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다. 내가 뭐 제가 뒷배경이 있거나 모아놓은 돈이 많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었는데 제가 나이가 많이 어리거나 물론 지금도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20대 초중반이다. 그럼 다시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니까.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됐을 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혹시 여기서 베이커리 카페나 뭐 베이커리를 운영 중이시거나 창업 예정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오프라인을 확장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아까 말했던 거시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온라인에 집중을 하기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집중을 하기로 한다고도 답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또 고민을 했죠. 근데 온라인으로 돈을 근데 어떻게 벌어야 되지? 물론 그 당시에도 그 전에도 온라인으로 돈을 번 것들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오프라인을 확 줄여버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내가 전념을 할 건데 온라인으로 수익이 많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당시에 또 엄청 불안했어요, 마음이. 이때가 23년도 중순에서 말 그쯤인 것 같은데 이때는 또 그걸로 하루하루 불안한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수업을 줄였고 수업이 없어서 온라인에 집중을 하게 된 거는 너무 좋았는데
막상 오프라인 수업이 확 줄고 시간표를 보는데 제 스케줄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아, 내가 엄청 큰일 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가 지금 잘못 판단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분은 없었지만 그 당시에 제가 아마 어떤 뭐 영상이나 어떤 글을 봤을 때 너무 온라인 쪽으로 가면 안 된다 막 이런 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걸 듣다 보니까 제가 잘못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 이전에는 제가 SNS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구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장으로 넘어오게 하자. 근데 아마 지금 혹시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카페를 운영 중이시라면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인스타 유튜브 해서 우리 카페 매출을 올려야지.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었고. 근데 그것만 보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엔 한계점에 봉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게 된 거는 인스타와 유튜브를 이용해서 새로운 온라인 사업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궁금하신 게 저 내용이잖아요. 물론 요새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럼 새로운 수익 구조가 뭐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일단 수익 구조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스타 유튜브 애드센스 자체 수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 커피앤람지 유튜브를 영상을 시청하시면 그 중간 광고를 보시잖아요. 뭐 프리미엄 쓰시는 분은 광고 안 보시더라도 그게 다 비용이 환산되거든요. 조회수 수익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인스타 같은 경우는 그 조회수 수익이 생긴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지금은 릴스 또는 게시글에 조회수 수익을 줘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수익 자체로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채널 중에 100만, 200만, 막 거의 500만 채널도 있죠. 먹방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회수 수익이 어마어마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그 채널을 운영하려면 PD를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4명, 5명을 쓰거든요. 근데 PD를 월급 200만 원 주고 쓰기는 어렵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어요. 적게는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많게는 500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익으로 하긴 힘든 거죠. 그래서 요거 광고 수익을 이제 노리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인스타도 그렇고 뭐 네이버 블로그도 그렇고 광고 수익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괜찮은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광고 수익에 큰 의존을 안 하고 있긴 하지만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은 광고 수익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그게 잘못된 행위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송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광고 수익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의존을 하게 됩니다. 광고는 뭐죠? 광고주가 직접 컨택을 하든 광고 대행사를 통하든 크리에이터한테 맡겨야 되죠. 내가 갑자기 광고주 찾아가서 너네 제품 홍보해 줄 테니까 광고 좀 맡겨 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나 안 맡길 건데 광고? 돈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업체들이 광고를 오히려 안 맡겨요. 마케팅 예산을 줄여가지고. 뭐 경기가 어려우면 더 마케팅 예산을 줄일 수도 있지만 근데 제 경험상 경기가 어려우면 마케팅 예산을 한 분한테 씁니다. 가장 큰 크리에이터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커피업계면은 마케팅 예산을 줄였어요. 경기가 어려워져서. 그러면 짜잘하게 쓰는 게 아니라 야 그냥 한 방에 한 명한테 써. 저 사람한테 쓰면 효과가 가장 나으니까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 중소 유튜버들한테는 광고 기회가 가지도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광고 수익만을 생각해서 크리에이터 채널을 운영하게 되면은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져 버리면 아무 수익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조회수 수익밖에. 그러면 또 채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광고라고 하는 거는 물론 매달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의 유튜버분들은 들어오는 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뭐 화장품이든 IT든 유튜버분들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비슷한 컨텐츠가 올라오는 시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광고 시즌인데 회사들이 광고를 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보통은 연초에 많이 하시거든요. 연초에 많이 하시고 연말에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뭐 차이는 좀 있지만 그때가 아니면 수익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3월 달에는 매출이 뭐 예를 들어서 3천. 근데 6월 달에는 매출이 1,000만 원인 거예요. 광고 수익이 없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들쭉날쭉하게 되는 거죠. 그냥 프리랜서처럼.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판단을 했던 게 뭐 광고가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었지만 이 조회수 수익이랑 광고 수익에만 의존하게 되면은 우리 사업 자체가 너무나 크게 흔들릴 것 같다. 다른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생각했던 게 저희가 뭐 처음 한 게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랑 온라인 강의 사업이었어요. 그 당시에 시작하고 지금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뭐 완성을 했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개를 구축을 했는데 근데 이것도 제 오늘 스토리 다 똑같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일단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하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 많죠. 그리고 크리에이터 분들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통 판매하는 것들은 커피 머신이나 그라인더를 판매하거나 카페에서 사용하는 부재료들을 판매하거든요. 시럽, 파우더, 소스 이런 거. 근데 요새는 유통 채널이 너무나 많죠.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네이버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 그냥 그 회사 자사몰에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뭐 스마트 스토어든 자사몰이든 구매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특히나 저희는 오픈이 아니라 폐쇄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가격 비교가 안 되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바닐라 시럽 치면 네이버 쇼핑이라고 이렇게 막 여러 업체 나오잖아요. 그게 공개몰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폐쇄몰이라고 저희 몰 이름을 쳐야 람지몰을 쳐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야 제품을 볼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저희는 네이버 검색 시스템을 이용을 또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컨텐츠를 제작해서 그 컨텐츠에 있는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그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보시고 구매 결정까지 해야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도. 그리고 품목을 가져오는 것도 어려웠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같이 하는 형도 그렇고 저희는 이런 온라인 사업을 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희도 그냥 뭐 지금도 평범한 그냥 사람이지만 완전 평범한 사람이었고 이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탁 판매가 뭔지 업체들이랑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고 업체들 물품은 수수료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컨텐츠화 시켜서 우리 제품 판매 연결까지 이어지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그냥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도 그런 강의 플랫폼에서 이런 걸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몇 개를 봤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봤을 때 그냥 조금 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뭐 제가 본 게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이 람지몰 말고 람지 클래스라고 해서 하는 건 온라인 강의 플랫폼 사이트예요. 저희가 그 라이브 클래스라고 하는 강의 플랫폼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커피 교육 관련된 클래스를 판매하는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게 다른 업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커피 업계 같은 경우는 온라인 강의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한 분이 하고 계셨거든요. 그분이 조금 구축을 하고 계셨고 그 이후에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후발주자로 두 번째로 입성을 했던 건데 저희 채널이 아직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근데 커피를 온라인으로 어떻게 배워? 커피 맛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직접 가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인식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인식을 깨는 것도 어려워서 엄청 고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람지몰이랑 람지 클래스를 네이버 마케팅을 해서 막 뿌려야겠다 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 무료 컨텐츠에 집중을 해야겠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쿠팡에서 사면은 예를 들어 바닐라 시럽이 14,500원이에요. 저희 몰은 14,800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합리적인 인간의 판단으로는 쿠팡에서 사는 게 맞죠. 14,500원이니까. 근데 저는 모든 사람이 합리적인 판단으로만 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어떤 분들이 제 팬이에요. 저의 찐 팬이라면 300원 차이는 저희 몰에서 그냥 구매를 하실 거라고 전 생각했어요.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근데 제 실제 경험상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에 민감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게 그리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저도 가격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다 찾아가지고 최저가를 사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최저가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이면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가 판매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한 번에 다 사지.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찐팬을 만들기 위해서 진정성 있는 커피를 정보를 전달하려고 이때부터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광고권은 진행은 하긴 하지만 광고에 있어서도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광고지만 이걸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분들이 이 채널은 좀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 해서 구독을 하시고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어느 날 그냥 광고를 올렸을 때 저희가 이런 제품을 이제 몰에서 판매를 합니다. 이런 클래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했을 때 한 번이라도 봐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런 진정성 있는 정보 없이 여러분들이 맨날 광고만 올린다 생각해보세요. 이번에 바닐라 시럽 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은 뭐 출시했습니다. 클래스 나왔습니다. 사서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돌려서 말을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채널은 진정성이 없고 그냥 지가 파는 거 팔아먹으려고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긴 하지만 많은 브랜딩이랑 마케팅 책에서 진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엄청난 진정성은 아닌데 뭐 그거는 그분들만 알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진정성 있는 척 이렇게 하는 브랜드들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행동은 하실 수는 있죠. 근데 저는 결국에는 그거는 걸린다고 봅니다. 만약에 저도 제 속마음 자체가 진정성 그냥 하나도 없는데 이거 좀 우리 진정성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이런 것들 좀 하자 이렇게 행동을 했다면 결국 어떤 순간순간들에서 그게 캐치가 됐을 거예요. 그럼 순간 캐치가 되면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수강생분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소비자분들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모두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거지 우리는 다 촉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촉으로 소비자들은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얘가 좀 그런 식으로 지금 행동하는 것 같다. 이거는 그냥 좀 속이는 것 같다. 기만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로 콘텐츠를 만들 때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물론 어느 정도 내 수익도 생각은 하겠지만 그 기저에 깔려있는 마음은 진정성이 바탕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온라인 사업 수익 다각화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봤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내용을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세미나 준비할 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게 이게 진짜 완전 구체적인 컨텐츠 제작 방법에 대한 세미나를 할까 아니면 제 생각엔 더 중요한 이 사업 수익 다각화 그리고 SNS 컨텐츠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를 고민했는데 저는 후자의 생각이 낫다 생각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구성했거든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조금 아쉬워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컨텐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는 다 아니까 알겠고 나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요런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좀 이제 속된 말을 좀 썼습니다. 컨텐츠가 떡상하는 방법을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거를 고민하시기 전에 이거를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컨텐츠 떡상을 고민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이? 그 기저에 깔린 이유를 생각해보면 조회수 100만 찍었다. 진짜 행복하다. 이제 잠 자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조회수 터졌으면은 그걸로 이어지는 사업 수익을 원하실 거 아니에요. 단순 조회수 수익만 바라시는 분들이 아니면. 그러면 이 컨텐츠가 시청을 통해서 결국에 내 사업 수익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구조를 만드는 거를 고민을 하고 컨텐츠 제작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컨텐츠 많이 올려서 떡상시켜서 우리 채널 100만. 물론 이것도 너무 좋은 케이스인데 제 생각에 지금 2025년에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2018년, 19년 유튜브 태동기 때 우리나라 거의 코로나 시작할 때가 유튜브 전 태동기라 보거든요. 유튜브 태동기 때 유튜브에 뛰어드셨다면 그게 맞아요. 그냥 그립다 올려가지고 떡상시킨 다음에 일단 내가 그 업계에서 상위를 유지해서 광고비도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받고 그 다음 내가 뭐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러면 다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참여한 시점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구독자 모으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중에 예시로 2가지를 좀 뽑아봤는데
이 영상은 라떼아트를 알려주는 영상이거든요. 라떼아트 영상이 커피 업계에서는 제 생각에 거의 가장 잘 나와요. 가장 잘 나오는데 이게 1년 전이고 조회수가 14만 회입니다. 14만 회고 이쪽 영상도 조회수가 엄청 낮은 건 아니에요. 근데 6개월 전이고 조회수가 1만 1천 회죠. 일단은 이 영상 같은 경우에 저희 사업 수익은 제로입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 수익밖에 없어요. 사업 수익이라고 하면은 추적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저한테 라떼아트 수업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제 기억에 별로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 수업 많이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마누스라고 하는 그 에스프레소 가정용 머신이에요. 이 가정용 머신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이었거든요. 물론 끝에는 광고를 하죠. 요거 이번 달에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다. 광고는 하지만 앞에 내용을 보면 광고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이 머신을 이미 사셨던 분들이 오히려 많이 보셨거든요. 조회수도 어느 정도 나왔는데 저는 추적 링크를 여기다가 넣진 않았지만 저희가 이거밖에 안 올렸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그 당시에 이 머신 판매가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았었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러면은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걸로 수업 하나 받았다. 그럼 제가 지금 그 당시에 했던 라떼아트 수업이 15만 원이었거든요. 15만 원. 그리고 저 머신이 그 당시 저희가 판매했던 가격이 한 패키지로 했을 때 150 정도였어요. 그럼 10대 팔면은 1,500이잖아요. 이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물론 극단적인 비유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요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릴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달 안 됐을 거예요. 그 우유로 핸드드립 내리기라고 그 우유를 스팀 쳐가지고 핸드드립을 내리는 거였는데 그때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조회수가 50만, 네. 그리고 좋아요 뭐 3,000개 이런 식으로 엄청 잘 됐거든요. 이걸로 제가 벌어들인 수익은 제가 그때 봤을 때 10,000원이었어요. 인스타 조회수 수익. 인스타는 조회수 수익을 더 적게 주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릴스 수익을 안 주더라고요, 저는. 네. 그리고 요것도 조회수가 잘 나온 편에 속해요. 14만 정도 나왔는데 요거는 그 당시에 저희가 위탁 판매하는 저울을 출시한 거였고 요거는 저도 조금 신기했던 케이스였던 게 이게 할인 이벤트를 하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 대표님이 출시해가지고 하나만 올려주실 수 있냐 해서 제가 그냥 하나 올렸거든요. 상품 자체가 괜찮길래. 근데 요거를 통해서 이 저울이 그때 진짜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하루 이틀 동안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보다 보면은 유튜버들 막 조회수 보잖아요. 와, 이 사람 돈 진짜 많이 벌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실제로 저도 아는 건 아닙니다. 들은 건데 막 80만, 100만 유튜버들인데 이 수익화 때문에 고민하시는 유튜버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 다른 업계 유튜버 분들 중에서 저도 이제 들은 건데 그 말은 조회수 수익만 수익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내 진짜 사업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매일매일 그분도 고민을 하는 거죠. 조회수가 잘 나와봤자 그 수익은 한계점이 명확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컨텐츠를 제작하시면 아시는데 조회수를 무조건 높이는 컨텐츠 방법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 그 방법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저도 진짜 찾아가서 돈 1,000만 원 주고 배우고 싶어요. 근데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걸 알려준다는 분은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가능해요. 거의 운의 영역이 많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수익화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해하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수익화가 되는 콘텐츠만 올리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아까 말했듯이 그럼 사람들이 다 광고로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근데 아무런 목적 없이 조회수만 쫓는 콘텐츠는 사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저도 다른 크리에이터분들 인스타 계정에서 베이커리나 베이커리 카페든 일반 카페든 사장님들이 운영하시는 계정들을 많이 봐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게 너무 좋아 보이긴 하지만 과연 저 릴스를 보고 저분 사업에 어떤 도움이 될까 하면 약간 물음표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죠. 제가 이건 사진 안 넣었구나. 그러니까 한때 인스타에서 유행했던 릴스가 뭐였냐면 주제가 진상 손님을 만났을 때 대처법, 뭐 진상 손님 썰에 대한 걸 카페 사장님들이 많이 올리셨거든요. 그게 조회수가 100만, 200만, 300만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저 공감을 일으키는 소재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스타 보다가 그 릴스를 봤어요. 와, 이 사람 이런 진상 손님 만났네. 와, 이런 사람도 세상에 다 있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좋아요 누르고 뭐 친구한테도 공유를 해줬어요. 근데 그걸 보시고 그 카페를 가시나요? 그걸 딱 봤을 때
이 카페 사장님이 이런 힘든 일을 겪으셨으니까 내가 여기 카페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식의 사고 구조를 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조회수만 높은 거지 그 카페 수익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될 수 있고 오히려 부정적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컨텐츠 올리실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부정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당한 일이라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마이너스의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요새도 좀 논란이 있었지만 제가 뭐 실명 언급은 안 하지만 브랜드들도 어떤 광고 모델이 안 좋은 일이 터졌을 때 바로 내리는 이유가 합리적인 사고로 생각하면 그 모델을 그냥 쓴 거지 그 브랜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모델 때문에 브랜드에 부정적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텐츠 올리실 때도 이런 진상 손님이랑 여러분 싸웠습니다. 카페 너무 하기 힘드네요. 이런 거 저는 웬만하면 안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순간 빡 떠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런 카페가 있구나를 인지시킬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근데 그건 그런데 뭘 이렇게까지 올리냐? 박제를 시키냐? 여기도 좀 그러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 영상을 보고 여러분을 팔로우하거나 구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제 개인 의견입니다. 재밌는 콘텐츠를 많이 올리세요. 요새 인스타를 통해서 뭐 카페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 뭐 카페 사장의 현실과 이상 이런 거 올리시거든요. 저도 보면 엄청 재밌어요.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조회수도 엄청 높아 보여요. 근데 웃긴 콘텐츠는 올리면 좋긴 한데 단순히 노출만 많이 시킬 뿐입니다.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그냥 조회수만 보고 올리시면 안 돼요. 이거 노출 잘 되니까 다음엔 이거 웃긴 거 하자. 그 다음엔 이거 웃긴 거 하자. 그럼 계속 자극적으로만 가요. 야, 이번에는 이거 좀 자극적이긴 한데 이거 해볼까?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자꾸 사람들이 봤을 때 웃기긴 웃긴데 근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이 사람 그냥 웃긴 사람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결국 여러분의 사업 수익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만약에 목적이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콘텐츠를 통해서 내 사업의 매출을 올리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초점을 맞춰서 콘텐츠를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런 질문이 또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회수와 사업 수익이 일치하지 않는 거는 너 말대로 잘 알겠다. 근데 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여기서 막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안 되기도 하고 조금 애매해서 이게 제가 실제 수강생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을 배우던 콘텐츠 제작을 배우던 베이킹을 배우던 커피를 배우던 무언가를 배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저는 좋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만 가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진짜 팩트는 진짜 좋은 시대는 맞아요. 왜냐면 이거 제가 세미나 만들면서 검색한 거거든요. 쇼츠 만들기만 유튜브에 검색해도 영상만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그냥 짧게 잘 정리하신 분들도 많아요. 이런 거를 그냥 30분만 집중해서 영상 3개만 보셔도 돼요. 3개만 보신 다음에 그냥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창업하는 수강생분들한테 맨날 강조하는 게 그 준비를 좀 그만하셔라.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선생님 근데 제가 이제 컨텐츠 만들려 하는데 핸드폰이 조금 안 좋아서 카메라를 좀 사고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좀 더 대본 쓰는 거를 공부하고 프리미어 프로를 공부하고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제 생각에는 평생 못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이건 제가 쓰는 어플이거든요. 블로는 뭐 이제 저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블로고 많이 쓰시는 게 요새 캡컷을 많이 쓰세요. 이거는 핸드폰으로도 편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편집해서 그냥 올리세요. 자막도 달지 마시고 어려우시면. 그렇게 일단 해보면 사람이 욕심이 생깁니다. 더 잘하고 싶다. 그럼 그때 자막을 달고 효과를 만들고 재밌는 짤을 넣고 대본을 쓰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무슨 처음부터 막 MBC에서 운영하는 채널 뭐 그 나영석 PD님이 운영하는 15야 채널 막 200만, 300만이 운영하는 채널처럼 나도 저렇게 멋들어진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하시는 게 가능하면 너무 좋지만 여러분들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됩니다. 그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끔 외주업체에 맡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외주업체마다 비용이 다 다른데
긴 영상 편집은 여러분 50에서 거의 100만 원 선이거든요. 물론 쇼츠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2, 30 선은 들 거예요. 아마 알아보시면은. 근데 굳이 그 비용을 내고 할 이유는 없거든요. 여러분이 하시면 되지. 그래서 저는 배워서 하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요거는 이제 저도 최근에 정말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세미나에 이것도 내용을 좀 넣고 싶었어요. 사용법은 알았다. 나 이제 편집도 할 줄 알아. 근데 중요한 게 뭐 만들어야 돼?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떠올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도 혹시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프사를 최근에 바꾸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챗GPT가 엄청 유행이잖아요. 지브리 스타일로 이미지 바꾸는 것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근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챗GPT를 썼고 최근 근래 2달 정도를 엄청 열심히 쓰고 있는데, 뭐 지금은 약간 유행처럼 막 지브리로 바꾸고 막 슬램덩크 스타일로 바꾸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챗GPT의 진짜 진면목은 그 이미지보다는 이런 기획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진짜 쓴 겁니다. 그 세미나 준비할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프롬프트라 하는데, 이 프롬프트에 대한 거는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근데 이렇게 쓰셔도 돼요. 만약에 내가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어. 릴스 초보도 만들 수 있는 베이커리 릴스 10개 추천해줘. 그 다음에 뒤에 명령어를 쓰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좀 애매하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릴스를 보고 우리 베이커리에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좋겠어. 그 다음 더 구체적으로 쓰실수록 좋아요. 우리의 주력 상품은 소금빵이랑 뭐 어떤 빵이랑 뭐 이런 페이스트리야. 이런 것들 여기 해주고, 우리 카페의 컨셉은 이런 느낌이야. 우리 카페의 주 타겟은 20, 30대 여성 어떤 분들이야. 이렇게 자세하게 쓰면 얘가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 아이디어가 없다가 이걸 보시는 순간 사람이 또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단서만 주면은 아이디어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첫 번째 보면은 이런 거 근데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하루의 시작, 베이커리 아침 오픈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내 사업 수익에 이어지는 릴스라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 손님 때문에 힘들었다가 아니라, 저 사람 저런 식으로 베이커리 집은 저렇게 오픈을 하는구나 그냥 관심 있게 보다가, 근데 엄청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한다. 근데 저 사람 빵 진짜 뭔가 맛있게 만든다. 이런 것들을 영상에 잘 담으시면은 오실 수도 있죠. 그리고 어딘지 체크는 전 해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어디야? 다행히 우리 집 서울이네? 그럼 서울 쪽에 체크해두는 거죠. 그럼 다음에 여기 연남동 갔을 때 여기 한번 가보자. 네이버 지도에 저장까지 해놓으면 나중에 매출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좀 후속 일이지만. 그리고 뭐 이런 거, 빵 자르는 영상, 인기 있는 빵 탑3, 뭐 등등등.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저는 이 말씀도 꼭 하고 싶었는데, 저도 이제 요새 인스타나 이런 게 올라오는 광고를 보면은 뭐 AI 활용해서 1시간 안에 컨텐츠 30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1시간 안에 컨텐츠 1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 생각엔 다 쓰레기 컨텐츠입니다. 솔직히 심하게 말하면. 왜냐면 그 컨텐츠는 진짜 거의 쓰레기 수준이에요. 왜냐면 얘가 만들어준 거를 갖다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챗GPT 쓰는 사람이면 누구나 나오는 컨텐츠인 거예요. 내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이랑 진정성을 넣어주셔야 돼요. 얘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기본 개요랑 아이디어만 얻는 거예요. 물론 추가 질문을 통해서 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내 몫인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했던 하루의 시작 오픈 준비 영상을 챗 GPT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이상한 영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는 영상이기도 해요. 근데 걔한테 이거 아이디어를 보고 근데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면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걔한테 한 번 더 물어보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얘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요거 한번 원고를 만들어 달라 한 건데, 주제가 베이커리 카페 사장님이 추천하는 페어링, 디저트랑 커피랑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막 다 나와요. 장면 나눠가지고. 근데 이 말투가 만약에 내가 쓰는 말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 자상하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거든요. 실제 말을 할 때도. 근데 얘가 만약에 그렇게 알려줘요. 완전 자상한 말투로. 네. 좀 귀엽게 하는 말투로. 그럼 나랑 안 맞잖아요. 그럼 내 말투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가끔씩 이걸 고지고대로 그냥 쓰면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시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본 개요나 아이디어 정도만 얻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재창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 방식이나 지금 방식이나 크게 다를 게 없는 게,
과거에, 근데 과거인데 뭐 얼마 안 됐죠? 저희도 원래 어떻게 제작했냐면 유튜브에 만약에 제가 어떤 라떼아트 컨텐츠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에 라떼아트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저보다 먼저 올리신 선배님들이 올린 영상들이 있죠. 레퍼런스죠. 그 레퍼런스를 싹 다 봐요. 싹 다 보면서 아 이런 스타일로 한 게 좀 잘 나왔고 아 이런 스타일로도 가능하구나 이걸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AI 산업이 발달하면서 AI 도움을 받아서 그거를 조금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갖다 쓰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과거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누가 레퍼런스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표절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실제 저작권 문제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너무 똑같게 하면 물론 법적 싸움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근데 AI 같은 경우도 저작권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만드시게 되면은 저 사람이 만든 거, 저 사람이 만든 거, 얘가 만든 거 다 똑같은 양산형 컨텐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컨텐츠 쪽 업계에서는 이 양산형 컨텐츠 때문에 조금 걱정하는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양산형 컨텐츠는 저는 절대로 사람들한테 선택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정성 있는 가게들은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진정성 없는 컨텐츠는 절대로 시청자한테 선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귀신같이 그걸 잘 알아차리는 촉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의지나 열정을 저는 강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팩트가 내가 의지만 있다면 내가 어떤 배우려고 하는 열정만 있고 시도하려고 하는 용기만 있다면 자신만의 컨텐츠를 저는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 뭐 제가 무슨 엄청 대단하고 저 이미 100만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희도 10만을 향해 이제 달려가는 성장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저도 맨날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커피를 좀 하는 사람인데 요새 베이커리를 저도 공부하고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힘들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남 밑에서 일해도 성장을 원래 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계속해서 거기서 일을 하고 내가 해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근데 사업 같은 경우는 내가 안 해버리면 그냥 도태돼 버리는 거거든요.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선택이 아니라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을 하기로 선택하셨으면은 그냥 매일매일 성장을 하실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성장하는 게 나는 너무 안 맞는 사람이다. 전 그럴 수 있다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자영업 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결과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매일매일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셔도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경쟁자가 많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나는 하던 거나 할래 라고 하면은 도태되는 게 당연한 수순인 거죠. 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꼭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만의 진정성 있는 컨텐츠로 가짜 팬들이 아니라 진짜 찐팬을 만들어야 됩니다. 구독자가 100만 명이고 200만 명이고 하면은 좋긴 하지만 구독자가 100만 명인데 찐팬은 10,000명이에요. 근데 구독자가 10만 명인데 찐팬이 5만 명이에요. 그러면 후자의 채널이 훨씬 좋은 채널입니다. 무언가를 판매했을 때도 훨씬 더 많이 판매될 거예요. 실제 이거는 사례가 엄청 많은데 저도 이제 가끔씩 보는데 뭐 다른 유튜버분이지만 그 주원균님 채널을 저도 가끔 보거든요. 근데 그 주원균님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도 그분은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실제 구독자 1000명인데 사업 수익은 정말 억 단위로 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독자 수와 조회수와 사업 수익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건 좀 극단적인 말이지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무런 관련이 없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 결국에는 찐팬을 잘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 타이탄의 도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제 문장인데 이런 내용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사업 수익을 얻어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팬은 1000명이다. 그러니까 1000명만 만들면 당신의 사업을 지속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막 대박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박을 터져가지고 글로벌 기업이 되거나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두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막 전부 다 일론 머스크가 되고 싶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조금씩 확장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 1000명이라고 많은 책들이랑 마케팅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1000명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1000명이 많지만 또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소수의 인원에게 정말 집중하는 컨텐츠들을 많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시로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가 뭐 베이커리 창업인지 베이커리 카페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기는 베이커리 박람회다 보니까 어쨌든 베이커리 쪽이실 거라 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콘텐츠 만드실 수 있는 게 진짜 무궁무진한 거거든요. 빵 만드는 거를 그냥 알려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베이커리 카페 창업할 때 이런 부분들이 훨씬 중요해요 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나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뭐 바로 옆 베이커리 창업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 콘텐츠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무언가 생산을 하시는 카페든 베이커리든 그런 자영업자 분들은 콘텐츠 거리가 이미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람지 클래스를 통해서 커피를 교육하는 것처럼 베이커리 운영하시는 분들도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아예 그런 건 좀 뭐 약간 강의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좀 버리시고 마음을 좀 열어서 내가 소금빵을 진짜 제대로 만들 줄 아는데 잘 팔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소금빵의 개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공장으로 사업을 확장하지 않는 이상. 근데 공장 사업 확장은 아까 제가 리스크가 있다 그랬죠. 소금빵 만드는 방법을 강의로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비법인데 팔면은 이 비법이 다 노출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차피 노출된 비법들은 이미 다 노출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법을 가지고 계시면 풀지 않는 걸 저도 추천드리는데 저는 세상에 그런 건 이제 없다고 봐요. 지금 챗GPT를 통한 AI 그리고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냥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다 풀어놨거든요. 저희도 실제 유튜브 영상 찾아보면은 거의 유료급의 강의들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그거를 찾아보시는 분들은 그냥 얻어가시는 거겠죠? 그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미 경쟁자들이 다 해놓고 있는데 내가 그게 아까워가지고 풀기가 나는 그래도 이거는 유료로 남겨놓을래. 나의 이게 비장의 무기인데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으면 사람들은 어차피 다른 사람 통해서 그 비법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냥 풀지 않아서 그걸로 인한 추가 수익은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문을 조금 열고 그냥 이 비법 내가 좀 풀어야겠다. 그래서 저희처럼 뭐 람지 클래스 무슨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해서 거기서 소금빵 만들기 딱 올려보는 거죠. 물론 처음에 반응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점점 반응이 좋아지면은 제 생각에는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 쪽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좋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고. 그러면 소금빵 한번 했으니까 끝인가요? 엄청 많잖아요. 소금빵 했으면 쿠키도 있고 마들렌도 있고 휘낭시에도 있고 파운드 케이크도 있고 또 소금빵 온라인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는 오프라인으로 배우고 싶은데 현장은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의 오프라인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사업만 하시는 분이면 오프라인에 치중하다 보니까 비용을 낮게 받으실 거예요. 오프라인 사업차와 경쟁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온라인 사업을 전환하시거나 둘 다 같이 가져가게 되면은 오프라인 쪽에 에너지를 줄이니까 당연히 들어오는 클래스에 대해서는 비용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의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맞네요. 그래서 방금 말한 내용을 다시 정리한 건데 이런 팬들이 우리 베이커리, 우리 카페에 찾아와서 오프라인 수익이 늘어나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고 이래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시면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 의견이 오프라인 사업의 확장보다는 하셔도 되지만 오프라인의 한계가 명확하다 보니까 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사업 수익 구조, 방금 말했던 온라인 클래스라든지 여러분들이 베이커리 쪽이시면은 베이커리 업체들을 아실 거 아니에요. 또는 그 회사에 컨택하셔서 나 이런 크리에이터고 나 이런 쇼핑몰 운영하는데 너네 상품 내가 팔아줄게. 대신 위탁 수수료 뭐 10%, 15%, 20%나 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프라인 매장 수익도 얻고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 수익도 얻고 그 다음에 온라인 몰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이 자본이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나갈지 온라인으로 나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 의견이 오프라인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만 계속 확장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다음은 저는 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전에는 저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자본금 10억, 50억으로 사업을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은 솔직히 제 얘기를 들을 필요는 전 없다고 봐요.
베이커리 5개 바로 동시에 서울 요충지에다 시작을 하시면 되니까 성수, 연남, 이태원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스타 마케팅 빵빵 때리면은 그냥 갑자기 핫플이 돼 있어요. 3개월 안에 그냥 크리에이터들한테 다 광고를 뿌리게 되면. 근데 그렇게 하실 분들은 여기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저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 저는 6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1억도 아니고. 이렇게 소액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커져갈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지금 시대에서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개인 의견이니까 여러분이 참고만 하셔야 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고, 진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자영업을 준비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지금 운영 중인데 SNS는 하지만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컨텐츠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진짜 그런 분들을 진짜 응원하고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셔가지고 도전을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막상 해보면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긴 한데 또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여기서 세미나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 예시로 들면은 방금 제가 여기 세미나 무대에 서서 말하기 전까지 진짜 엄청 그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순간적으로 너무 긴장되고 갑자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거 괜히 한다 그랬다. 너무 떨리고 청심환 먹었는데도. 근데 또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마음도 많이 가라앉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컨텐츠 처음에 하시고 유튜브 하실 때 저도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게, 저도 이제 그 MBTI로 I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를 엄청 싫어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유튜브를 하게 된 게 쉽게 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유튜브를 저도 시작한 건데, 저 같은 사람도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 얼굴 나오고 목소리 노출되는 거, 얼굴 팔리는 거 좀 그런데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싫으시면 얼굴 노출은 하지 마세요. 근데 얼굴 노출까지 괜찮다 하시면 그냥 용기 있게 한번 해보시고, 또 이제 악플 걱정 진짜 많이 하시는데 저도 악플이 좀 달립니다. 조금씩 채널이 커지다 보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게 좀 우픈 건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달려요. 그러니까 악플도 안 달리고 선플도 안 달립니다. 그냥 무플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반응이 없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악플이 달리면 사실은 좋은 겁니다. 내 채널이 노출이 되고 있구나. 내 채널이 노출돼서 이상한 사람들도 조금 들어오고 있구나. 근데 악플은 제가 옛날에 그 성시경 씨 유튜브 보다가 좀 공감이 많이 됐던 건데, 그 성시경 씨 유튜브에서 PD님이 그 성시경 씨한테 근데 이제 그 시경님은 악플 봐도 아무렇지 않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시경님이 그때 성시경 씨가 하신 말이 악플을 보고 어떻게 아무렇지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악플은 연예계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루머를 겪으신 분들도 사소한 욕을 봐도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게 악플이거든요. 그래서 악플 문제는 저도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거를 마음에 안 담아두는 게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컨텐츠를 욕한 거지 여러분을 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내 컨텐츠랑 나랑 내 채널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저도 진짜 어려운데, 그거를 조금 하셔야 악플에 대해서 조금은 초연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근데 저도 아직도 악플 보면 막 심장이 뛸 때가 있습니다. 막 반박하고 싶고 이거 진짜 아닌데. 하지만 반박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거나, 너무 심한 악플이면은 그 유튜브에 여러분 차단 기능이 있어요. 삭제 말고. 그분을 그냥 차단을 하시는 게 서로 마음이 편합니다. 너무 욕 같은 게 달려 있으면은. 그걸 곱씹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 세미나는 여기까지고, Q&A를 조금 받으려고 하는데 있다면 혹시 질문이 있는 분 계실까요? 네, 질문 한번, 마이크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네, 말씀하신 게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 사람이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캐릭터 없이 그냥 하는 게 좀 가능할까요? 그리고 돈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는데. 일단은 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시작할 때 저희 커피 유튜브 쪽에서도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 팀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 사업자들, 그러니까 개인 자영업자들은
투자의 방법은 진짜 추천 안 드립니다. 이거를 좀 설명드리면 먼저 그 컨텐츠 정체성 설명드리기 전에 이게 그 사람의 그 사고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겪었던 거 토대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유튜브를 처음에 채널을 파잖아요. 그럼 사람이 열정이 엄청 넘칩니다. 이 엄청난 열정으로 미친듯이 컨텐츠를 찍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조회수가 구독자가 천천히 늡니다. 100명, 200명, 300명 늘기 시작하고 많이 늘었다가 적게 늘었다가 막 반복돼요. 정체되고 구독 취소가 생길 때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구독자 1000명을 모아야 조회수 수익이 창출됐어요. 그래서 1000명이라는 걸 의미 있는 숫자로 읽었거든요. 근데 1000명에서 고비가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나 이제 1000명만 되면 조회수 수익 나오고 어디 가서 좀 유튜버라고 소개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1000명이 되고 나면은 조회수 수익이 뜨잖아요. 조회수 수익이 막 1,500원, 막 1,200원 이렇게 뜨거든요. 그 순간 속된 말로 현타가 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다 보니까 사람이 포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래 갖고 있던 핸드폰으로 이렇게 적당히 찍고 자막 적당히 아까 제가 말한 모바일 어플로 만들어서 올리면 에너지가 적게 들었죠. 그리고 비용은 내가 쓴 시간밖에 안 든 거죠. 이 어플 비용이랑. 그렇게 했을 때 1000명이 돼서 어느 정도 현타를 맞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도 10,000명까지는 해보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매번 전문팀을 고용해서 한 번 영상에서 50에서 100만 원을 집어넣어요. 영상 하나당. 그렇게 해서 1000명이 됐어요. 엄청 시간도 꽤 오래 걸려가지고. 그랬는데 막상 보니까 조회수 수익도 원래 실제 이거밖에 안 나오는구나 느껴지고 1000명부터 10,000명까지는 어마어마해 보여요. 9,990을 가야 되는구나 앞으로. 그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접게 되는 확률이 많고 저는 실제 그런 채널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돈이 무조건 드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 자영업자분들은 돈을 들이지 말고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빨리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 컨텐츠 캐릭터나 정체성에 대한 건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체성이 없는 채널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모든 채널은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브랜드를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 브랜드라는 사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만드는 게 전 브랜딩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주변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얘는 좀 성격이 쾌활하고 얘는 진짜 모르는 사람과도 잘 어울리고 이런 성격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낯은 가리지만 얘는 진짜 엄청 진지해. 약간 좀 우리가 속된 말로 막 진지충이야. 이런 것들로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브랜드도 그런 사람처럼 성격이 달라지는 거고 콘텐츠도 결국 그런 성격이 달라지는 건데 진짜 전문팀은 그걸 만듭니다. 콘텐츠 성격을.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만들 이 채널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완전 전문가 포스를 낼 거예요. 농담 같은 거 하나도 안 할 거고 정말 좀 촌철살인의 멘트를 날릴 거고 냉정하게 행동하실 거고 날카로운 지적들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컨셉을 잡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연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방송 프로그램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캐릭터를 잡는다 그러죠. 옛날에. 물론 어느 정도 그 사람도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끔 여러분들이 연예인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저 실제 성격은 그게 아닌데 그때 방송 컨셉이 그렇게 잡혀서 조금 스트레스 받긴 했었다 이런 얘기들 막 하시잖아요. 그렇게 잡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뭐죠? 아까 제가 말했던 진정성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의 사례로 예를 들면은 저도 한때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은 한창 인스타와 유튜브에서 재밌고 웃긴 컨텐츠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나도 좀 재밌는 거 해야 되나? 근데 저는 그게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촬영을 할 때 제가 앞에서 막 웃기게 하고 어떤 개그 요소를 넣는 게 저만의 개그는 있지만 그런 일반적인 개그는 못 넣거든요. 근데 그거를 따라해 보려고 시도는 비슷하게 했는데 진짜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맞는 옷을 입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대로 채널을 운영하셔야 돼요. 그 채널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거는 일반 브랜드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대중한테 엄청 많은 사람을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보단 아까 말했던 소수의 1000명한테 소수 1000명의 찐팬을 만드는 게 우리의 지금 주 목적인 거거든요. 내가 하는 그 스타일을 좋아해줄
1000명은 우리나라 안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상일 거고. 그래서 내가 일단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의 거를 어떻게 녹여서 채널의 성격을 만들 건지, 뭐 내 성격이랑 완전 똑같진 않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그 이후에 아까 말했던 비용을 최대한 들이지 마시고, 제발 그 카메라를 사지 마세요. 카메라 사지 마시고 핸드폰이랑 핸드폰 어플을 사용해서 누가 봐도 허접해 보이게 그냥 올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진짜 팩트인 게 영상 퀄리티와 조회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유튜브만 검색해 보셔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영상 퀄리티와 조회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면 영상업자분들 조회수가 100만, 1000만회가 터져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영상 조회수는 막 미쳤어요. 퀄리티가. 와, 어떻게 이런 구도로 찍었지? 근데 조회수 500회, 600회도 많아요. 근데 핸드폰으로 막 초점도 안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조회수 100만, 200만이 있어요. 결국에 조회수라고 하는 것은 영상을 보기 전에 누르는 거잖아요. 영상을 보고 난 건 이미 누른 거죠. 그래서 영상 퀄리티는 그 이후에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의 채널이 커져가면서 영상 퀄리티가 중요한 이유는, 영상 퀄리티가 너무 허접하면 그 채널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근데 나중에는 영상 퀄리티를 올려서 이 채널 좀 괜찮은 채널인가 보다. 야, 이거 뭐 전문팀이랑 하나 봐. 좀 있어 보이네. 채널 크네. 이런 거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막 구독자가 30명인데 그 보시는 사람들이 와, 여기 무슨 영상을 이런 식으로밖에 못 올리냐? 이렇게 하는 분들은 많이 계시진 않아요. 구독자 수를 봤는데 100명도 안 되는데. 그 처음에 하면은 다 조금, 저희도 날짜 순으로 해서 옛날에 처음 올린 거 보면은 저도 약간 좀 눈 뜨고 보기 힘든데 진짜 엄청 허접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허접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해달라는 건 아니고 커피하는 남자 채널 들어가서 날짜순 누르셔가지고 처음에 올린 거, 그 다음에 지금 올린 거랑 비교해 보시면 편집 차이나 제 얼굴도 달라요. 뭔가 그 처음에는 이렇게 얼어가지고 약간 어두운 얼굴로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지금은 뭐 엄청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말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드신 채널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분의 처음은 어땠을까 봤는데 겁나 잘해요. 처음부터 막 편집이 화려하고, 그거를 기대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봤을 때 엄청 귀여우셨다 이때는, 막 엄청 말도 잘 못하고 카메라 시선 처리도 어떻게 하는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저는 오히려 더 기대하신다고 보고 그게 자연스럽다고 보거든요. 어떤 유튜브 제작 팀이 각 잡고 만들고 연예인을 넣고 한 그런 채널이 아니라면은. 근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자영업에서 내 채널을 만드시는 거다 보니까 저는 그냥 여러분들의 그런 초보적인 모습들, 서툰 모습들을 그냥 보여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은 생각을 고친 게,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MBC, SBS, JTBC가 만드는 영상의 퀄리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유튜브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저는 약간 마이너 B급 감성이 있는 영상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도 일반 방송이랑 다르니까 그거에 맞게끔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보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무조건 대본 작성을 하는데 영상 기획도 다 하고, 처음에는 너무 어려우시면 간단하게만 기획을 하시고 그냥 되는 대로 한번 찍어보세요. 처음엔 나도 해봐야 이제 감이 좀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너무 거창하지 않게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유튜브 채널 파가지고 찍을 거 있잖아요. 저 뒤에 가셔가지고 몇 개 찍은 다음에 오늘 당장 쇼츠나 릴스로 올려보세요. 여기 베이커리 박람회나 저기 AB에서 하고 있는 그 서울 커피 엑스포, 그거 먼저 올려서 이런 식으로 올리면 되는구나, 그거를 먼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앞으로 컨텐츠 제작을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당장 시작을 하시면.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여러분 질문 없으시죠?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질문 있냐 물어보면 손 안 들거든요. 좀 가만히 있는데, 혹시나 이건 빈말이 아니라 진짜 컨텐츠를 만드시다가 나 진짜 너 강연 보고 마음 들었다 하려고 하는, 근데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진짜 유튜브 저희 그 카카오톡 채널 람지몰이나 페이머스 커피 아카데미 또는 커피하는 람지 그 인스타 계정이 있거든요. 제가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로 DM 보내주시면 진짜 제가 아는 선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만 되면 저는 빠르게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했던 길이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컨텐츠 제작을 노력을 하시고 또 새로운 온라인 사업에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면서 여기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